네, 안녕하세요. 해운대 부민병원 내분비내과 권희선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서 마스크를 좀 벗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져서 3년 만에 다시 당뇨병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원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고요. 당뇨병이 무슨 병인가, 그 다음에 어떤 점이 안 좋아서 우리가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당뇨병이란 무슨 병인가, 그거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소변으로 포도당이 나오는 당뇨가 나오는 병을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물이 위장관에서 흡수가 돼서 그 중에 있는 포도당이라는 영양분이 혈관으로 가고 혈관 내에서 내 몸으로 다 퍼지는 게 정상인데, 당뇨병이 있게 되면 음식물에서 당 성분이 흡수가 된 다음에 혈관 내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내 몸으로는 흡수가 되지 않고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는 병을 당뇨병이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병이 생기는 원인을 가만히 따져보니까 유전적인 원인,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당뇨병이 있으면 내가 당뇨병이 될 확률이 높은 유전적인 원인이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는 환경적인 원인,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당뇨병이 있어도 모든 사람이 당뇨병이 생기는 건 아닌데 우리 가족 중에서 보니까 조금 더 뚱뚱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운동량이 적은 사람들이 당뇨병이 잘 생기더라. 이런 유전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이 합쳐져서 당뇨병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적이고 환경적인 요인들이 합쳐져서 내 몸의 췌장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잘 생성되지 않으면 내 몸이 영양분인 포도당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혈액 내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소변으로 빠져버리는 당뇨병이라고 하는 병이 생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당뇨병이 생겼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내가 당뇨병이 있으면 무슨 증세가 있느냐, 그렇게 한번 이제 찾아보게 되는데, 우리 TV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증세가 3다 증세라고 해서 물도 많이 먹는데 화장실도 자주 가고 밥도 되게 많이 먹는데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자꾸 빠지고 사람이 피곤해지는 게 이 당뇨병 증세다라고 이제 TV에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증세들 자체는 당뇨병이 되게 많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생기는 증세고요. 실제로 당뇨병은 아무 증세가 없는 무증상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증세가 없는데 당뇨병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피검사를 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셔가지고 피검사를 하시면 내가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100%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가시면 아침 공복에 피를 뽑아요. 그래서 피를 뽑았을 때 정상이면 혈당이 100 밑으로 나옵니다. 70, 80, 90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공복 혈당을 뽑았더니 피검사에서 110이나 120이 나왔다 그러면 검진센터에서 내과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과에 가서 다시 피검사를 해보면 공복 혈당이 126이 넘어요. 130이나 뭐 140이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3개월 평균 당화혈색소라는 거를 체크를 했을 때 6.5가 넘어가면 우리가 당뇨병입니다 하고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조금 해보시는 환자분들은 저희가 이제 당뇨병입니다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 제가 무슨 당뇨병입니까 하고 여쭤보십니다. 이럴 때 우리 환자분들은 거의 100명 중에 99명이 제2형 당뇨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어떤 병이냐면 가족 중에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나이가 30살이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생활 관리가 조금 안 되시고 뭐 고혈압이나 이런 다른 질환들이 생기면서 생기는 당뇨병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 당뇨병은 치료가 대부분은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하고 당 조절이 안 되면 인슐린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형 당뇨병이라는 거는 옛날 말로는 소아형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초등학생이나 군대 가기 전에 갑자기 사람이 아파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당뇨병이다 나오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먹는 약으로는 안 되고 무조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만히 뉴스 같은 거 보시면 평소에는 당뇨가 없는데 임신하고 생기는 임신성 당뇨병이라는 것도 있고요.
2차성 당뇨병은 뭐냐면 원래 당뇨병이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제 당뇨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만성 췌장염으로 췌장이 다 녹아내렸어요. 그러면 이게 2차성 당뇨병입니다. 뭐 잘 지내시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와가지고 췌장을 다 떼내는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은 생기는 당뇨병이 2차성 당뇨병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당뇨병이라는 병을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한 겁니다. 내가 당뇨병이라고 약을 먹자고 병원에서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아니 나는 당뇨병이라고 있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내가 일을 해도 남들보다 더 많이 하고 술을 먹어도 남들보다 취하지도 않고 야근을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운동을 해도 내가 맨날 이기는데 내가 아무 증세가 없는데 왜 당뇨병이라고 치료를 해야 되냐? 그렇게 얘기들 하세요. 그래서 왜 치료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보면은 딱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당뇨병이라는 병 자체가 혈당이 올라가는 병이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혈당이 올라가서는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혈당이 올라간 다음에 이것 때문에 합병증이 여러 개가 생기는데 이 합병증들이 무서워서 당뇨병을 치료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당뇨병 합병증이 뭐가 있는지를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게 하려고 내가 지금 건강할 때 당뇨병을 치료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병증은 보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눈에도 생겨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생기기도 하고 신장이나 신경이나 혈관으로 뇌나 협심증, 심근경색도 생기고요. 치아나 피부에도 생겨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내 몸에 오만 곳에 다 생기는 병이 당뇨병 합병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고 우리가 당뇨병 치료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병증 종류를 쭉 나눠놨는데 첫 번째는 대혈관 합병증,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굵은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굵은 혈관에 문제가 생긴 병을 죽상경화증이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원래 내 몸에 혈관이 기다랗게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 있어서 피가 잘 통해야 되는데 당뇨가 조절이 안 되시면 혈관에 이런 기름 덩어리, 콜레스테롤, 찐덕찐덕한 기름때들이 쌓이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다가 어느 순간 되면 혈관이 꽉 막혀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요거를 죽상경화증이라고 하고요. 요런 문제가 생기는 혈관이 어디냐?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뇌로 가는 혈관에도 문제가 생기고 다리로 가는 말초형 혈관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제 환자분이 잘 지내시다가 평소에는 운동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운동을 하고 나니까 가슴이 쪼이는 것 같고 등이 아프고 숨이 차다.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순환기내과, 심장 보시는 선생님한테 보내드리면 그쪽에서 이제 심장혈관 조영술이라고 해서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혈관을 보는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앞에 있는 혈관은 기다랗게 시원하게 잘 내려오는데 뒤에 있는 혈관이 고무줄로 졸라맨 것처럼 갑자기 좁아지거나 뭐를 얹어 놓은 것처럼 툭 끊깁니다. 그래서 이 혈관 두 개가 지금 혈액순환이 안 돼서 우리 아버님이 이제 협심증 증세가 나타났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심혈관센터에서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하면은 또 다시 증세가 좋아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뇌로 가는 혈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요 이제 80 넘은 할머니신데 평소에 잘 지내고 계시다가 어느 날 밥을 먹는데 보니까 젓가락질을 하는데 손이 좀 어눌하고 이제 입술 있는데도 약간 느낌이 이상하고 침이 자꾸 흐른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경과를 가셔가지고 머리 사진을 딱 찍어봤더니 이쪽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이쪽에 있는 뇌세포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제 본인은 불편해서 왔지만 우리는 정말 다행이라고 얘기 드린 게 만약에 이 혈관이 아니고 앞쪽에 있는 큰 혈관이 막혔으면 우리가 이제 중풍으로 옛날 말로는 이제 반신불수, 못 걸어 다니시거나 이제 말씀을 못 하시거나 팔을 못 쓰시거나 이런 큰일이 생기는데 다행히 할머니는 평소에 관리를 잘 하셔서 아주 작은 부위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병을 예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다리로 가는 혈관인데 요분은 이제 30대 젊은 당뇨병 환자시고 평소에는 괜찮은데 어느 날부터 걸으니까 다리가 너무 아프고 전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다리로 가는 혈관을 쭉 봤더니 여기가 왼쪽 혈관인데 쭈글쭈글 하긴 하는데 그럭저럭 잘 갑니다. 근데 오른쪽 혈관을 쭉 봤더니 쭉 가다가 두 개로 나뉘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 이쪽 혈관이 꽉 막혀버리는 바람에 저런 하지 파행이 나타났구나 알 수 있고, 요 혈관도 뚫어져가지고 다시 걸어 다니시는데 문제가 없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굵은 혈관들의 문제가 있는 거는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게,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관이 목에 있는데 요 경동맥이라는 거에 초음파를 해가지고 혈관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를 보고 찌꺼기가 얼마나 앉아 있는지를 보면은 아, 이런 합병증들이 생길 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세혈관. 이거는 이제 눈에 안 보이고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아주 작은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주로 눈이나 신장, 콩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눈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눈을 먹여 살리고 있는 이런 작은 미세한 혈관들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들이 막히게 되면은 시력이 떨어지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시야 장애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서서히 발생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문득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증세가 없어도 당뇨병이 있으시면 5년 이상 된 당뇨병은 1년에 한 번씩 안과 검사를 꼭 하셔야 된다.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장, 콩팥에 생기는 합병증입니다. 콩팥은 무슨 일을 하냐면, 내가 음식을 입으로 먹으면 노폐물들이 소변이나 대변으로 돼서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내 몸에 노폐물을 빼내는 기관이 신장, 콩팥이 하는 일인데, 요 콩팥 기능이 안 좋아지면 노폐물이 내 몸에 자꾸 쌓여서 콩팥 수치가 나빠지고 내 몸에 있어야 되는 영양분은 소변으로 자꾸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영양분이 빠져나가면 단백뇨라고 해서 이제 소변을 보시면 거품이 많이 나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소변으로 영양분이 자꾸 빠져나가다 보니까 소변에 사는 세균들은 살기가 좋겠죠. 그래서 세균 감염이 잘 돼서 밑에 이제 염증이 잘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이상은 소변검사, 피검사를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는 게 생기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해가지고 밤에 자려고 누워 있으면 발바닥이 자글자글 아프다든지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 발바닥에 개미가 기어가는 것 같다, 가만히 있는데 발바닥이 너무너무 화끈거린다,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만져도 내 살 같지가 않고 너무 차갑고 그렇다, 이런 경우도 당뇨병 때문에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생기지 않도록 당뇨병 치료를 하고, 만약에 이런 증세가 있으면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병증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자율신경병증이라는 건데, 요거는 증세가 어떠냐면 이제 저혈당 불감증이라고 해서 저혈당이 왔는데 내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혈당이 50이나 60이나 되면 막 손발이 떨린다든지 배가 고프다든지 식은땀이 난다든지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지내시다가 탁 쓰러져서 이제 정신을 잃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큰일이 안 생기는데, 밤에 주무시다가 사람이 없거나 그러면 새벽에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채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TV에 한 번씩 나오죠. 이제 어디 운전해 가는데 앞에 블랙박스에 보니까 저 할아버지 운전하시는 게 술 드신 것 같아요 하고 112에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놓고 하는데 차 문을 안 열어줘서 뭐 유리창을 깨고 할아버지를 꺼내보니까 할아버지가 정신이 이상하더라. 그래서 그 경찰관이 집에 당뇨 있는 환자가 있어가지고 입에다 사탕을 넣어줬더니 아버님이 깨어나시더라. 그런 게 이제 저혈당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은 운전하시다가 저혈당 오면 내가 느낌이 오는데, 이 자율신경병증이 있게 되면 저혈당이 와도 몰라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위운동이나 장운동 이런 게 안 돼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그 다음에 땀이 안 나요.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이 있는 분들이 발바닥에 땀이 안 나서 발이 만져보면 건조하고 껍질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추워지면은 발이 춥다고 느끼고 더워지면 발이 덥다고 느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잘 못 느끼시다 보니까 화상을 입거나 동상을 입어가지고 당뇨발이 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합병증이 당뇨병성 족부병변, 발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요거는 발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합쳐졌을 때 생기는 문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가볍게 오시면은 내가 원래 티눈이 있었는데 떼내도 잘 안 떨어지고 자꾸 커지더라, 이렇게 오는 경우도 가벼운 당뇨발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심한 경우는 이런 경우죠. 요 이제 발꿈치에 이제 뭐가 생겼는데 요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한테 왔던 환자분들은 어떤 분이 있냐면 아버님이신데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다가 이제 새해가 돼가지고 당뇨도 있고 하니까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이 등산화를 새로 사시고 친구들하고 지리산인지 어디를 막 2박 3일 동안 막 갔다 오셨대요. 그래서 신나게 운동하시고 집에 와서 이제 신발을 딱 벗어 보니까 새 신발 신고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발에 물집이 막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물집 뭐 떼면 되지 하고 손톱깎이로 이렇게 탁 뜯어내시고 잊어버리셨어요. 근데 이제 한 3, 4일 지나고 나니까 씻고 나오는데 부인이 옆에서 보고 당신 발이 왜 그래? 하고 보니까 발 뒤꿈치에 이제 궤양이 생겨가지고 진물이 줄줄 흐르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와가지고 보니까 요 상처가 왜 이렇게 생겼나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발에 이렇게 상처가 생기면 아파야 되는데 통증을 못 느끼시니까 이게 상처가 점점 커졌던 게 있고 당이 조절이 안 되니까 피 속에 이제 설탕 성분이 많다 보니까 세균이 너무 잘 자라가지고 상처가 좀 더 빨리 커진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상처가 생기면은 이쪽으로 이제 백혈구라든지 이게 곪지 말라고 내 몸에 항생 물질들이 일로 옮겨와야 되는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물질들이 안 올라와가지고 자꾸 골마 들어갔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입원하셔가지고 요분도 당뇨 조절하고 여기 소독하고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깨끗하게 3살 돋아나서 집에 가셨던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이제 TV에 나오거나 심한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이제 걸어오기는 멀쩡하니 걸어오시는데 양말을 딱 벗으니까 이렇게 새카맣게 골마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이렇게 새카맣게 골마는데 왜 이제 오셨어요? 여기도 곪고 여기도 지금 시뻘겋게 다 부었잖아요. 얘기를 드리면은 환자분들이 100명 중에 99명이 하시는 말씀이 발이 안 아파서 안 왔다. 나는 발이 안 아파서 이렇게 심한 건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입원하셔가지고 이제 사진 찍어보고 MRI 찍어보고 하면은 상처는 이렇게 새카만 거 하나인 것 같은데 사실은 염증이 퍼져가지고 밑에 있는 뼈가 다 녹아있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의학이 발전 안 했기 때문에 염증이 여기까지 걸쳐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는 발을 잘라내야 되는 절단술을 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경우가 있는데 요새는 항생제도 잘 나오고 치료도 잘 되기 때문에 잘 치료해가지고 안에 있는 뼈만 이렇게 싹 뽑아내는 그런 치료를 하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항상 발 잘 챙겨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병원에 와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게 당뇨병 합병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걸 얘기 드렸고요. 당뇨병 합병증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첫 번째로는 당뇨병이 있으면 생기는데 당뇨병이 있다고 지금 당장 생기는 게 아니고 당뇨병이 있고 5년에서 10년은 지나고 생긴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합병증이 어디 한 군데 생기는 게 아니고 눈, 머리, 심장, 발부터 해가지고 온몸에 다 생길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합병증이 생겼을 때 다시 완벽하게 정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요 세 가지 점이 무서운 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당뇨병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내가 오늘 관리를 잘해서 오늘이 좋은 게 아니고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런 합병증이 안 오고 내가 지금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그러면은 당뇨병 조절하고 합병증 안 오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당뇨약 먹는 거 말고 또 뭐 해야 됩니까? 하고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100년 넘게 연구를 막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다른 거 없고 혈당 조절을 철저하게 해주는 게 당뇨병 조절하는데 합병증 예방하는데 최고로 좋더라.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똑같이 당뇨병이 있어도 어떤 사람들이 합병증이 잘 생기나 봤더니 담배를 많이 피시거나 당뇨 말고 혈압이나 고지혈증 뚱뚱하신 분들 잘 생기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잘 생기고 나이가 많아지고 가족 중에 심장질환,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있는 분들이 이런 합병증들이 더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나이가 먹어가는 것도 뭐 세월이 가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가족들 이런 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당뇨병이 있으면 적어도 담배는 안 피워야겠구나. 당뇨약만 먹는 게 아니고 혈압이랑 고지혈증도 치료를 해야겠구나. 운동도 하고 살도 빼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 조절이 잘 되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면 병원에 와서 피 검사를 해도 알아볼 수 있지만 내가 집에서 혈당 체크를 해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뇨병을 갖고 있으면 병원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집에서 이렇게 혈당 체크를 쭉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혈당 체크를 해가지고 수첩에다가 따박따박 적으셔가지고 내 이 혈당이 정상인가 높은가 낮은가 그런 것도 확인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공복 혈당을 체크를 해보시고 환자분에 따라서는 식사하고 난 다음에 2시간 뒤에 혈당도 재보시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공복 혈당을 쟀을 때는 80에서 120 정도가 나오면은 조절이 잘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식사하고 2시간 뒤에는 180보다는 미쳐야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본인 혈당을 쭉 적어 보시면은 요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뭐가 잘못됐나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아침 공복에 100이나 102, 110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 식사하고 나서도 150이나 180 나쁘지 않게 잘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 밥 먹고 나서 혈당을 재봤더니 301이 나왔어요. 그러면 301 나왔네? 그러고 지나가시는 게 아니고 내가 왜 301이 나왔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아침에 약을 안 먹었나? 내가 오늘 밥을 좀 많이 먹었나? 요새 당뇨병이 좋다고 누가 영양제를 줘가지고 영양제랑 같이 먹었는데 그게 당이 좀 올라가는 건가?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분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오늘 점심 때 반찬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을 너무 많이 먹었다. 다음에는 식사를 많이 하면 당이 올라가니까 밥을 용량을 지켜 먹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점심 먹기 전에 11시쯤인데 몸이 뭔가 이상한 겁니다. 막 어지럽기도 하고 식은땀도 나고 뭔가 나른해가지고 혈당을 재보니까 59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뭐를 얼른 먹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내가 왜 당이 떨어졌지? 오늘 아침에 당뇨약을 1개 먹어야 되는데 2개를 먹었는가? 아침밥을 내가 띄었는가? 아니면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지각해가지고 막 뛰었더니 땀이 났는데 그게 운동이 됐는가? 내가 뭐가 잘못됐지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니까 요분은 아침에 밥을 좀 적게 먹었더니 당이 금방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다 보면 내가 어떤 패턴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분은 식사량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분이고, 어떤 분들은 또 체크를 해보면 밤에 잠을 못 자면 올라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운동 안 하면 올라가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혈당을 계속 체크를 해보시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혈당을 체크를 하면서 내 생활을 이제 그 당뇨병에 맞게 좋게 바꾸셔야 되는데, 바꾸는 방법은 2가지. 하나는 식사를 균형 잡히게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2번째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환자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하루에 헬스 2시간씩 하니까 저녁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거야.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식사가 조절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된다. 2개 다 잘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방법의 원칙은 규칙적으로 먹고 알맞게 먹고 골고루 먹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3끼 다 못 드시면 하루에 2끼라도 드셔야 되고, 규칙적으로 내가 어떤 날은 아침 먹고 어떤 날은 아침 안 먹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규칙적으로 드시도록 해야 되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알맞은 양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 햇반 한 공기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적게 드시거나 그 정도 양 드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편식하지 말자. 이거는 뭐냐면 환자분들하고 얘기해보면 고기 안 드시는 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닭고기든 생선이든 뭐든 좋으니까 고기, 단백질 종류 꼭 챙겨 먹자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 사람은 야채는 잘 먹습니다. 그 다음에 달달한 거 먹으면 안 돼요. 음료수라든지 사탕이라든지 커피 믹스, 콜라 뭐 이런 것들을 드시면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기름진 거, 삼겹살이라든지 튀긴 음식이라든지 전 같은 거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음식들 드실 때 후다닥 먹지 마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20분에서 30분 이상은 꼭 천천히 드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이제 운동요법이 있는데, 운동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적어도 30분 이상은 운동을 해주는 게 좋고, 운동하실 때는 너무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하지 마시고 조금 숨도 차고 등에 땀도 촉촉하게 날 정도로 해주면 좋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환자분들이 어디 운동하는 게 좋냐 얘기하시는데 무슨 운동이든 다 좋기는 한데, 그래도 당뇨병에 제일 좋은 운동이 되려면
다리,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을 쓰는 다리 움직이는 운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걷기나 달리기나 자전거나 수영이나 뭐든지 간에 내가 이 운동을 했을 때 다리가 좀 움직이고 쓰인다 하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게 좋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해운대 분들 외식 많이 하시는데 밖에 나가서 음식 드실 때는 가능하면 한식으로, 한국 사람은 한식 먹으면 별 문제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식으로 드시면 제일 좋고, 안 좋은 음식은 중식, 밀가루 많고 튀긴 거 많은 중국 음식은 조금 드시지 마시고, 국물 많은 음식이라든지 달달하고 짠 음식들을 먹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제 당뇨병이 진단을 받으시면 화내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꾸준히 약 잘 드시고 중간중간에 검사하시면서 합병증 생기지 않고 당뇨 관리 잘 되나 한번 보시면서 내가 이제 생활 관리를 꾸준히 하시면은 이게 10년이든 20년이든 100년이든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